빛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빛 축제는 어디일까요? 중국일까요? 아니면 한국일까요? 올해 유네스코와 세계관광기구가 주관하는 글로벌 라이트 페스티벌 어워드가 개최됐어요. 전 세계 빛 축제들이 경쟁하는 무대였죠. 런던, 파리, 베이징, 서울. 각국의 대표적인 등불 축제들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열한 경쟁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벌어졌어요. 중국은 규모와 기술력을 앞세웠어요. 세계 최대 등불 축제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죠. 하지만 한국에는 1200년의 역사를 가진 연등회가 있었어요. 중국 언론은 등불 문화의 원조는 중국이라고 주장했어요. 한국 언론은 빛의 의미는 숫자가 아니라 역사에 있다고 응답했죠. 과연 어떤 나라가 세계를 감동시켰을까요? 기술이 빛을 만들 수는 있지만 마음을 담을 수 있었을까요? 한 프랑스 관광객이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축제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의식이에요. 중국 관광객조차 우리 축제랑 다르네요. 더 차분하고 의미가 깊어요라고 인정했어요. CNN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것은 걸어가는 역사다라고 표현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발표가 있었어요. 올해의 대상은 대한민국 연등회. 전 세계 SNS에서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든 빛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를 차지했어요. 천년의 빛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빛은 세계를 품었어요. 그럼 그때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지영, 전통문화를 전문으로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긴장감 넘치는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2025년 봄, 유네스코 본부에서 발표된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글로벌 라이트 페스티벌 어워드 개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전 세계 빛 축제들이 한자리에서 경쟁하는 역사상 첫 번째 행사였어요. 유네스코와 세계관광기구가 공동 주관하는 권위 있는 대회였죠. 각국의 대표적인 등불 축제들이 참가 의사를 밝혔어요. 중국의 춘절 등불 축제, 태국의 로이 크라통, 인도의 디왈리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빛 축제들이 모두 모이는 거였어요. 한국도 당연히 참가 의사를 밝혔어요. 연등회로 참가하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처음 반응은 회의적이었어요. 연등회가 과연 세계적인 축제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규모 면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이었어요. 중국 춘절 등불 축제는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였어요. 화려한 LED 조명과 최신 기술을 동원한 스펙터클한 축제였죠. 베이징 올림픽에서 보여준 것처럼 중국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드론 라이트쇼, 홀로그램, 레이저쇼까지 동원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언론에서도 중국이 유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어요. 규모와 기술력에서 따라올 나라가 없다는 분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연등회에는 다른 축제들과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었거든요. 1200년이라는 압도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통일신라 시대부터 시작된 전통이었어요. 고려시대에는 국가적 행사로 발전했고 조선시대에도 이어졌어요.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면서도 명맥을 유지했어요. 현대에 와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더욱 발전했어요. 이런 역사를 가진 축제는 세계에서도 드물었어요. 무엇보다 연등회의 본질이 달랐어요.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축제였어요. 하나하나의 등에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어요. 가족의 건강, 세계 평화, 개인적인 소원까지. 진심 어린 기도가 빛으로 표현되는 거였어요. 이런 깊이 있는 의미를 다른 축제에서는 찾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대회 준비 과정에서 압박감이 컸어요. 중국 측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나왔거든요. 중국 언론들이 연일 보도를 쏟아냈어요. 등불 문화의 원조는 중국이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한국의 연등회도 결국 중국에서 전해진 거라고 왜곡했어요. 심지어 한국이 중국 문화를 도용한다는 식으로 몰아가기도 했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차분하게 대응해야 했어요. 감정적으로 맞서면 우리가 손해였거든요. 대신 연등회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로 했어요. 1200년 역사의 진정성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한국 언론들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빛의 의미는 숫자가 아니라 역사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규모보다는 깊이로 승부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연등회 준비위원회도 구성됐어요. 조계사, 서울시, 문화재청이 함께 참여했어요. 시민사회단체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어요. 정말 온 나라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걱정도 많았어요. 과연 우리의 소박한 연등회가 화려한 중국 축제와 경쟁할 수 있을까요? 세계 심사위원들이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해 줄까요? 기술과 규모로 무장한 중국을 상대로 승산이 있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연등회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었거든요. 1200년을 이어온 전통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기회였어요. 그래서 더욱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어요. 연등회의 역사와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자료도 준비했어요. 번역도 여러 언어로 완벽하게 했어요. 무엇보다 진정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화려함을 위해 본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연등의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대회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중국과 한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어요. 양국 언론들이 연일 비교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중국 측은 규모와 인원수를 계속 강조했어요. 춘절 등불 축제에 참가하는 인원이 수백만 명이라고 자랑했어요. 사용되는 등의 개수만 수십만 개라고 홍보했어요. 최신 기술을 동원한 화려한 볼거리들을 예고했어요. 세계 최대 규모라는 점을 계속 어필했어요. 중국 언론들은 더 나아가 역사 왜곡까지 시도했어요. 등불 문화 자체가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어요. 한국의 연등회도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불교 자체가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해졌으니 연등회도 중국 것이라는 억지 논리까지 펼쳤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차분하게 대응해야 했어요. 한국 측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규모보다는 역사와 의미를 강조했어요. 1200년이라는 압도적인 전통을 내세웠어요. 통일신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역사를 설명했어요. 연등회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종교적, 문화적 의미를 가진 행사라는 점을 부각시켰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축제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하나하나의 등에 담긴 간절한 소망들을 소개했어요.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화려함이 아니라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따뜻함을 어필했어요. 한국 언론들의 보도 톤도 달랐어요. 빛의 의미는 숫자가 아니라 역사에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했어요. 규모의 경쟁이 아니라 가치의 경쟁이라고 프레임을 잡았어요. 진정성과 전통성이야말로 진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어요. 양국의 준비 과정도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어요. 최고 수준의 기술진들을 동원했어요. 드론 라이트쇼 전문가들을 섭외했어요. 홀로그램과 레이저 기술의 전문가들도 참여했어요. 화려한 무대 연출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준비했어요. 전국의 사찰에서 스님들이 직접 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반 시민들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등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등을 만들었어요. 각자의 소원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런 과정 자체가 연등회의 진짜 의미였어요.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 나누는 마음이 중요한 거였어요. 해외 언론들도 이런 차이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BBC에서는 두 나라의 접근 방식을 비교 분석했어요. 기술 대 전통, 규모 대 의미라는 구도로 보도했어요. CNN에서도 특별 취재팀을 파견했어요. 양국의 준비 과정을 생생하게 보도했어요. 중국의 화려한 기술력과 한국의 깊은 전통성을 대비시켜 보여줬어요. 프랑스 언론들은 한국 쪽에 더 관심을 보였어요. 유럽 문화에서 중시하는 전통과 역사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어요. 기계적인 화려함보다는 인간적인 따뜻함을 선호하는 분위기였어요. 일본 언론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연등회의 역사적 가치만큼은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미국 언론들은 좀 더 실용적인 관점을 보였어요. 어떤 축제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문화적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런 해외 언론들의 반응을 보니 희망이 생겼어요. 단순히 규모나 화려함만으로 평가받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전통과 의미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심사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시각적 임팩트를 중시한다면 중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문화적 깊이를 본다면 한국에게 기회가 있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대회 날짜가 정해졌어요. 각국 대표단들이 서울을 방문해서 연등회를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로 했어요. 베이징에서는 중국 축제를 체험하고 서울에서는 한국 축제를 체험한 후 최종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어요. 정말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연등회의 진짜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1200년이라는 압도적인 전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가 관건이었어요. 먼저 연등회의 기원부터 정확히 정리했어요. 통일신라 시대 진성여왕 때인 896년부터 시작됐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불교가 국교였던 시절,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등을 밝히기 시작한 거였어요. 고려시대에는 더욱 발전했어요. 연등회가 국가적인 행사로 격상됐어요. 왕실에서 직접 주관하는 중요한 의식이 됐어요. 고려사에는 연등회 관련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억불정책으로 위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민간에서는 계속 명맥을 유지했어요. 특히 사찰을 중심으로 전통이 이어졌어요. 일제강점기에는 더욱 어려운 시기였어요. 일본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탄압했거든요. 하지만 스님들과 신도들이 끝까지 지켜냈어요. 비밀리에라도 연등회 전통을 계속 이어갔어요. 해방 후에는 다시 활성화됐어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의미도 있었어요.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어요. 현대에 와서는 더욱 발전했어요. 1988년부터 조계사 주관으로 본격적인 연등 행렬이 시작됐어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늘어나면서 대규모 축제로 성장했어요. 2020년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어요.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거였어요. 이런 역사를 정리하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1200년을 이어온 전통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끝까지 지켜낸 선조들의 의지가 놀라웠어요. 하지만 단순히 오래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연등회만의 특별한 의미를 부각시켜야 했어요. 연등회의 핵심은 빛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각자의 등에 담긴 간절한 소망들이 진짜 가치였어요.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의미가 시작됐어요.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등을 만들면서 서로의 소원을 나누는 거였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부모는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고, 할머니는 세계 평화를 빌었어요. 이런 진심 어린 마음들이 하나의 등에 담기는 거였어요. 완성된 등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순간도 특별했어요. 각자 다른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행렬을 이루는 거였어요. 종교도 나이도 직업도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런 공동체 의식이야말로 연등회의 진짜 가치였어요. 전통등 제작 과정도 정말 의미 깊었어요. 한지를 사용해서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거였어요.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드는 거였어요. 색깔 하나, 모양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연꽃 모양은 부처님의 자비를 상징했어요. 물고기 모양은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의미였어요. 거북이 모양은 장수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이런 전통적인 상징들이 현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장인들의 손놀림을 보면 정말 예술이었어요. 50년 넘게 등을 만들어 온 장인 김성호 씨를 만났어요. 연등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김성호 씨가 말했어요.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그 등을 받을 사람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어떤 소원을 담고 있을지, 어떤 마음으로 들고 걸을지 상상한다고 했어요. 그런 마음이 등에 스며든다고 믿는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는 일이었어요.
이런 깊이 있는 의미를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서구 문화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하니까 공동체 의식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정성 있는 마음은 국경을 넘어선다고 믿었어요.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연등회 준비 과정도 촬영해서 보여주기로 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등을 만드는 모습을 담았어요. 절에서 스님들이 정성스럽게 만드는 모습도 담았어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만드는 모습도 담았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만드는 모습도 담았어요.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연등회의 진짜 의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화려한 기술보다는 따뜻한 인간미가 더 감동적일 거라고 믿었어요. 드디어 외국인 심사위원들과 언론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서 이들을 맞이했어요. 총 20명의 심사위원단이 도착했어요. 유네스코 관계자, 세계관광기구 임원, 각국 문화 전문가들로 구성됐어요. 프랑스에서 온 문화 인류학자 피에르 뒤퐁 교수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축제 전문가 제니퍼 스미스 씨도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불교 문화 연구자 다나카 히로시 교수도 참여했어요. 심지어 중국에서도 2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어요. 정말 다양한 국적과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일부는 회의적인 시선도 보였어요. 특히 규모나 화려함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연등회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직접 체험해보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확신했어요. 첫날은 경복궁과 창덕궁을 돌아보는 일정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미리 체험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꽤 좋았어요. 특히 창덕궁의 비원을 보고 감탄하는 모습이었어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에 놀라워했어요. 피에르 뒤퐁 교수가 말했어요. 한국 문화에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려는 철학이 깊이 배어 있군요. 뒤퐁 교수가 감탄했어요. 이런 반응을 보니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연등회 체험이 시작됐어요. 먼저 조계사를 방문했어요. 연등회의 중심지이자 1200년 전통의 상징적인 장소였어요. 주지 스님이 직접 연등회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연등회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주지 스님이 설명하셨어요. 각자의 마음의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 진짜 의미라고 하셨어요. 외적인 빛보다 내적인 깨달음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심사위원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었어요. 특히 일본의 다나카 교수가 깊이 공감하는 모습이었어요.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이어서 전통 등 제작 체험이 시작됐어요. 김성호 장인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한지를 자르고 대나무 살을 엮고 풀을 발라서 등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외국인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니 그 정성과 시간을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온 제니퍼 스미스 씨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공예가 아니네요. 명상 같은 느낌이에요. 제니퍼 스미스 씨가 감탄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했어요. 현대 사회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를 느낀다고 표현했어요. 독일에서 온 문화평론가 한스 밀러 씨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어요.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만큼 특별한 의미가 생긴다고 인정했어요. 가장 놀라운 반응을 보인 건 중국에서 온 리웨이 교수였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는데 점점 태도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등불 축제와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네요. 리웨이 교수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중국은 시각적 임팩트에 집중하는데 한국은 마음의 깊이에 집중한다고 분석했어요.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의미는 훨씬 깊다고 평가했어요. 이런 반응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중국 전문가조차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실제 시민들이 등을 만드는 현장을 방문했어요.
종로구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등을 만들고 있었어요.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린 손자, 손녀까지 3대가 함께 참여했어요. 각자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등을 만드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심사위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정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특히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모습에 놀라워했어요. 서구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공동체 문화라고 평가했어요. 한 프랑스 관광객이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축제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의식이에요. 프랑스 관광객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소원을 나누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했어요. 현대 사회에서 잃어버린 가족의 소중함을 되찾게 해주는 축제라고 표현했어요. 미국에서 온 유튜버 마이클 존슨 씨도 영상을 찍으면서 말했어요. 지금까지 본 어떤 빛 축제보다 감정이 많이 담겨 있어요. 마이클 존슨 씨가 카메라에 대고 말했어요. 화려한 기술이나 거대한 규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이런 감정을 전달하는 빛은 처음 본다고 감탄했어요. 일본에서 온 관광객 사토 씨는 더욱 구체적인 비교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등불 축제가 있지만 이렇게 개인적이고 내밀한 느낌은 없어요. 사토 씨가 말했어요. 일본 축제는 대부분 구경하는 것 위주인데 한국 연등회는 직접 참여하는 느낌이라고 분석했어요.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축제라고 표현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중국 관광객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규모가 작다며 실망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우리 축제랑 다르네요. 더 차분하고 의미가 깊어요. 중국 관광객이 인정했어요. 중국 축제는 보는 재미 위주인데 한국 축제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이 더 감동적이라고 평가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자신감이 생겼어요. 국적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우리 연등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었거든요. 규모나 기술력으로는 중국을 따라갈 수 없지만 의미와 깊이에서는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녁에는 심사위원들과 함께 전통 한식을 먹으면서 대화 시간을 가졌어요. 연등회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피에르 뒤퐁 교수가 정말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한국의 연등회는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군요. 뒤퐁 교수가 평가했어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에서 이런 집단적 참여 문화는 정말 귀중하다고 강조했어요. 제니퍼 스미스 씨도 동감한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한국처럼 전통적으로 뿌리내린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어요. 1200년을 이어온 전통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했어요. 중국에서 온 리웨이 교수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우리 축제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웨이 교수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직접 체험해보니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기술과 규모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으로 승부하는 축제라고 평가했어요. 이런 깊이 있는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다고 인정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경쟁 상대였던 중국 전문가가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해주다니요. 이제 정말 자신감을 갖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외국인들의 반응에 고무된 우리 팀은 더욱 철저하게 대회 준비에 나섰어요. 하지만 중국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축제 시연에서 정말 놀라운 스펙터클을 선보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 팀은 대규모 드론 라이트 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늘에 수천 대의 드론이 동시에 날아오르면서 거대한 용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어요. 최신 홀로그램 기술을 동원해서 공중에 입체적인 등불 이미지를 구현하기도 했어요. 레이저 쇼와 함께 음악이 어우러진 화려한 볼거리였어요. 현장을 다녀온 심사위원들도 정말 놀라워했다는 후문이 들려왔어요. 기술적 완성도와 시각적 임팩트 면에서는 정말 압도적이었다고 했어요. 이런 소식을 들으니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의미가 깊다고 해도 시각적 충격에서는 경쟁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승부를 보기로 했어요.
기술이 빛을 만들 수는 있지만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요? 이런 메시지를 내세웠어요.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으로 승부하기로 했어요. 중국이 기술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강조하기로 했어요. 연등회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였어요. 전국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각자 집에서 등을 만들어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등, 세계 평화를 바라는 등, 개인적인 소원을 담은 등까지. 정말 다양한 마음들이 담긴 등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이런 자발성이야말로 우리 연등회만의 특별함이었어요. 돈을 받고 동원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참여하는 거였어요. 이런 진정성을 어떻게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할지가 관건이었어요. 우리는 스토리텔링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연등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사연을 소개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암 투병 중인 어머니의 쾌유를 기원하는 딸의 이야기.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의 안녕을 바라는 할머니의 마음.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어린 학생의 순수한 소망. 이런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연등회의 진짜 의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연등회의 역사적 맥락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어요. 120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고려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연등회의 변천사를 영상으로 제작했어요. 각 시대마다 연등회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설명했어요.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았던 한국인의 정신력을 부각시켰어요. 이런 역사적 깊이는 중국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강점이었어요. 준비 과정에서 정말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해외 동포들도 연등회에 참여하고 싶다며 연락해왔어요. 미국, 호주, 유럽 각지의 한인들이 현지에서 등을 만들어서 보내오겠다고 했어요. 비록 직접 참석할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이런 반응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연등회가 단순히 국내 축제가 아니라 전 세계 한민족을 연결하는 문화적 유대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외국인들의 참여도 늘어났어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영어 교사, 대학 교수, 외국 기업 직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연등회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고 했어요. 또한 자신들의 소원도 함께 빌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국제적 참여가 연등회의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종교나 국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라는 의미였어요. 언론의 관심도 계속 높아졌어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도 연등회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유럽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취재했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의 주요 신문들이 특파원을 파견했어요. 이들은 연등회를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문화적 현상으로 접근했어요.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평가했어요. 미국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종교의 자유와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불교 축제이지만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이런 포용성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라고 표현했어요. 일본 언론들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을 보였어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를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보도했어요. 하지만 연등회의 문화적 가치만큼은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아시아 문화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평가했어요. 중국 언론들의 반응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견제하는 보도가 많았어요. 하지만 점점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연등회의 독특한 가치를 인정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규모는 작지만 의미는 깊다는 식의 평가였어요. 이런 변화가 정말 고무적이었어요. 경쟁 상대인 중국마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어요. 연등 행렬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이날의 성공 여부에 따라 글로벌 라이트 페스티벌 어워드의 결과가 좌우될 거였어요. 새벽부터 조계사 앞이 분주했어요. 전국에서 모여든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각자 집에서 만든 등을 들고 온 가족들, 사찰에서 준비한 대형 등을 가져온 스님들, 학교에서 단체로 온 학생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조계사 앞 광장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전혀 혼잡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어요. 이런 자발적 질서 의식도 외국인들에게는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심사위원들이 도착했을 때 정말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특히 3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들을 보고 정말 감동받는 것 같았어요. 오후 5시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참가자들이 각자의 등에 불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수만 개의 등에 동시에 불이 켜지는 순간 정말 장관이었어요. 조계사 앞 광장이 온통 빛의 바다가 됐어요. 하나하나는 작은 빛이었지만 모이니까 정말 밝고 따뜻한 빛이 됐어요. 심사위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기계적인 빛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만든 빛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후 6시 드디어 연등 행렬이 시작됐어요. 조계사에서 시작해서 종로, 청계천을 거쳐 동대문까지 이어지는 코스였어요. 총거리는 약 3km 정도였어요. 선두에는 대형 등을 든 스님들이 섰어요. 그 뒤로 각종 단체들이 이어졌어요. 마지막에는 일반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참여했어요. 정말 장엄한 행렬이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등을 들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촬영했어요. 특히 한복을 입은 참가자들과 전통 등의 조화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느낌이었어요.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 영상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한강 위를 가로지르는 빛의 파도 같은 모습이었어요. 수만 개의 등이 만들어내는 빛의 흐름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이 영상을 본 심사위원들이 정말 놀라워했어요. 인공적인 조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빛의 흐름이라는 점에 감탄했어요. CNN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어요. 현장 앵커가 정말 감동적인 멘트를 했어요. 이것은 걸어가는 역사입니다. CNN 앵커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1200년의 전통이 현재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이런 살아있는 문화유산은 정말 보기 드물다고 평가했어요. 행렬이 진행되면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들이 계속 나왔어요.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등을 들고 참여하는 모습. 외국인 가족이 한복을 입고 어색하지만 열심히 따라오는 모습.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 이런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연등회의 진짜 의미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특히 등 위에 새겨진 사연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암 투병 중인 어머니의 쾌유를 기원하는 딸의 등. 군 복무 중인 아들의 안전을 빠는 부모의 등.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초등학생의 등.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등.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빛이 되어 거리를 밝히고 있었어요. 심사위원들도 이런 개별적인 사연들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이 담긴 축제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행렬이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 정말 장관이었어요. 물 위에 반사되는 등불의 빛이 2배로 늘어나 보였어요. 마치 하늘과 땅이 모두 빛으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이 장면을 본 프랑스 심사위원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빛의 향연은 처음 본다고 감격했어요. 기술이 만든 인공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만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라고 평가했어요. 행렬이 동대문에 도착할 무렵에는 완전히 어둠이 내렸어요. 그래서 등불의 빛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수만 개의 등이 만들어내는 빛의 물결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참여했어요. 이런 지속력과 열정도 외국인들에게는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참여 정신을 보여준 거였어요. 행렬이 끝나고 나서도 여운이 오래 남았어요. 참가자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내년에도 꼭 참여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지속적인 참여 의지가 연등회의 미래를 보장하는 거였어요. 연등 행렬이 끝나고 일주일 후 드디어 글로벌 라이트 페스티벌 어워드 시상식이 열렸어요. 장소는 서울 코엑스 그랜드 볼룸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축제 관계자들과 언론인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어요.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이 이 순간에 결정되는 거였으니까요. 심사위원장인 유네스코 문화담당 부국장이 직접 발표를 맡았어요. 먼저 각국 축제들의 장점을 하나씩 언급했어요. 중국 춘절 등불 축제의 화려함과 규모, 태국 로이크라통의 신비로운 아름다움, 인도 디왈리의 종교적 의미, 각각 나름의 특색과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이번 대회의 주제는 단순한 화려함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진정한 문화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람들의 참여도를 중시했다고 설명했어요. 드디어 최종 발표 순간이 다가왔어요. 올해의 글로벌 라이트 페스티벌 어워드 대상은 심사위원장이 잠시 멈췄어요. 그 짧은 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대한민국 연등회입니다. 심사위원장이 발표했어요. 그 순간 회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연등회 관계자들이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조계사 주지 스님도 정말 감격해 하셨어요. 불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셨어요. 심사위원장이 수상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연등회는 단순한 빛 축제를 넘어서는 문화적 가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어요. 1200년이라는 압도적인 역사성, 종교를 초월한 포용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개인의 소망이 공동체의 축제로 승화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연등회만의 독특한 가치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승부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했어요. 화려한 볼거리보다는 깊이 있는 의미를 추구한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어요. 개별 심사위원들의 평가도 공개됐어요. 프랑스 피에르 듀퐁 교수의 평가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연등회는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듀퐁 교수가 평가했어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이런 집단적 참여 문화는 정말 귀중하다고 강조했어요. 미국 제니퍼 스미스 씨의 평가도 인상적이었어요. 기술과 규모로는 다른 축제들이 앞설 수도 있지만 마음의 깊이에서는 연등회를 따라올 축제가 없습니다. 제니퍼 스미스 씨가 평가했어요. 각자의 소원이 하나의 빛으로 모이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어요. 이런 진정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라고 덧붙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중국 리웨이 교수의 평가였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축제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웨이 교수가 솔직하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 연등회를 직접 체험해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인정했어요. 규모와 기술력으로는 중국이 앞설 수 있지만 문화적 깊이에서는 한국이 훨씬 우수하다고 평가했어요. 1200년을 이어온 전통의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이런 솔직한 인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경쟁 상대였던 중국 전문가조차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준 거였으니까요. 일본 다나카 히로시 교수도 의미 있는 평가를 했어요. 같은 불교 문화권이지만 연등회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고 분석했어요. 일본은 개인적 수행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한국은 공동체적 참여를 강조한다고 설명했어요. 이런 차이가 연등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고 평가했어요. 독일 한스 밀러 씨는 지속 가능성 측면을 강조했어요. 다른 축제들은 대부분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만 연등회는 매년 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이런 지속 가능성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축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축하 인사들이 쏟아졌어요. 각국 언론들이 앞다퉈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특히 해외 언론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BBC에서는 즉석에서 라이브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이번 수상이 한국 문화에 어떤 의미인지 물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이번 수상은 단순히 한국만의 영광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진정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해 준 거예요. 화려함보다는 진정성, 기술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거라고 설명했어요. CNN에서도 특별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연등회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연등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어요. 한국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해외 순회 전시도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어요. 프랑스 언론은 유럽에서의 연등회 개최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어요. 파리나 런던에서 연등회를 열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어요. 다만 상업적 행사가 아니라 문화 교류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어요. 미국 언론들은 할리우드와의 협력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어요. 연등회를 소재로 한 영화나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 물어봤어요. 좋은 기획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어요. 다만 연등회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고 조건을 달았어요. 중국 언론들의 반응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다소 경직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점점 우호적으로 바뀌었어요. 중국도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규모보다는 의미를 중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이런 변화가 정말 고무적이었어요. 경쟁이 아니라 상호 학습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국내 반응도 뜨거웠어요. 연등회 관련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축하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직접 참여했던 시민들의 반응이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만든 등이 세계 1등상을 받았다며 자랑스러워하는 글들이 많았어요. 이런 시민들의 자부심이야말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했어요. 정부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축하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쾌거라고 평가했어요. 앞으로 연등회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1200년 전통의 힘을 보여준 값진 성과라고 치하했어요. K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어요. 이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앞으로 연등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전 세계 SNS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든 빛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어요. 연등에 관련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했어요. 특히 개인의 사연이 담긴 등들의 이야기가 큰 감동을 줬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연등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댓글을 남겼어요. 이런 글로벌한 관심이 정말 뿌듯했어요. 연등회가 한국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가 됐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글로벌 라이트 페스티벌 어워드 수상 이후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각지에서 연등회에 대한 문의와 협력 요청이 쏟아졌어요.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곳은 뉴욕이었어요. 유엔 본부에서 세계 평화의 날 기념 행사로 연등회를 개최하고 싶다는 제안이 왔어요. 전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각국 대표들이 함께 등을 밝히자는 거였어요. 정말 의미 있는 제안이었어요. 연등회가 단순한 축제를 넘어서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파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에펠탑 앞 샹드마르스 공원에서 한국 문화주간 행사로 연등회를 열고 싶다는 거였어요. 프랑스 시민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프랑스 불교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나섰어요. 런던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연락해 왔어요. 템스 강변에서 연등회를 개최해서 브렉시트 이후 분열된 영국 사회를 화합시키는 계기로 삼고 싶다는 거였어요.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연등회가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가장 놀라운 제안은 베이징에서 왔어요.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중 문화교류 차원에서 연등회 개최를 제안한 거였어요. 경쟁 상대였던 중국이 이제는 협력 파트너로 손을 내민 거였어요. 만리장성 앞에서 한중 우호를 상징하는 연등회를 열자는 제안이었어요. 정말 의외였지만 반가운 변화였어요. 도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일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연등회를 활용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센소지절에서 한일 공동 연등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역사적 갈등을 넘어서 문화로 소통하자는 의미였어요. 이런 제안들을 받으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연등회가 단순한 종교 행사나 문화축제를 넘어서서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국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국 각지에서 지역 연등회를 개최하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졌어요.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주요 도시들이 모두 관심을 보였어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연등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부산에서는 해운대 해변에서 바다 연등회를 제안했어요. 등불이 바다와 어우러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았어요. 대구에서는 첨성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적 연등회를 제안했어요. 신라 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자는 아이디어였어요. 광주에서는 5월 정신과 연결한 평화 연등회를 제안했어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빛으로 표현하자는 의미였어요.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에서 전통 연등회를 제안했어요. 조선시대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한 고품격 연등회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이런 다양한 제안들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하나의 연등회가 전국적인 문화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였어요. 교육계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전국의 학교들에서 연등 만들기를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싶다는 요청이 왔어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전통 문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였어요. 미술 시간에 연등 만들기, 도덕 시간에 소원 빌기, 사회 시간에 역사 배우기 등으로 통합 교육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대학들에서도 연등에 관련 학과나 강좌 개설에 관심을 보였어요. 전통문화학과, 축제기획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등에서 연등회를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싶다는 거였어요. 학술적 연구도 활발해졌어요. 연등회의 역사, 문화적 의미, 현대적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작됐어요. 해외 대학들에서도 한국 학과를 중심으로 연등회 연구가 활발해졌어요. 하버드, 옥스포드, 소르본 등 세계 유명 대학들이 연등회를 연구 주제로 삼기 시작했어요.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하지만 저희는 상업화보다는 문화적 가치 보존을 우선시했어요. 진정한 후원사들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전통문화 보존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기업들과만 협력하기로 했어요. 해외 순회 전시도 본격적으로 준비했어요. 연등 만들기 체험, 연등회 역사 전시, 미니 연등 행렬 등으로 구성된 종합문화 행사였어요. 첫 번째 순회지는 뉴욕으로 정했어요. 링컨 센터에서 한 달간 특별 전시를 열기로 했어요.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현지 시민들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었어요. 두 번째는 파리였어요.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서 야외 전시를 열기로 했어요. 세느 강변에서 미니 연등 행렬도 계획했어요. 세 번째는 런던이었어요. 대형 박물관과 협력해서 아시아관에서 특별 전시를 열기로 했어요. 이런 해외 진출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연등회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가장 감동적인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연등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고 있었어요. 자신의 SNS에 연등회 경험을 올리고 외국인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직접 연등 만들기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이런 자발적인 문화 전파가 정말 소중했어요. 정부나 기관의 공식적인 홍보보다 시민들의 진솔한 경험담이 훨씬 큰 감동을 주고 있었어요. 해외 동포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각국의 한인회에서 현지 연등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각지에서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연등회를 기획하고 있었어요. 현지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 같았어요. 연등회를 통해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연등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해져도 상업화되거나 본래 의미를 잃어서는 안 됐어요. 여전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심이 되어야 했어요. 여전히 각자의 간절한 소원이 빛이 되는 축제여야 했어요. 여전히 종교와 국경을 초월한 평화와 화합의 장이어야 했어요. 이런 본질을 지키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과제였어요. 천년의 빛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은 전 세계를 환하게 밝히고 있어요. 연등회는 더 이상 한국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하는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 됐어요. 앞으로도 이 소중한 전통을 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계 어디서든 연등회의 따뜻한 빛을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노력하겠어요.